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련된 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린이집을 먼저 좀 보자면은, 어린이집에 관련된 법은 이제 영유아 보육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법은 이제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이 어떻게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예를 들면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인 그런 사업장에서 이제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제재가 가해지는지,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벌금이 부과되는지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은 그 지자체 사업의 이제 일부로 이제 진행이 되죠.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도 공구 차원에서 정책 수립과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그래서 뭐 신라도 차원에서 뭐 여성가족 정책실이나 여성가족 교육부 이런 데서 이제 일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뭐 아동 청소년과의 이제 보육팀에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일을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교재 교구비를 뭐 얼마를 더 주는지, 아니 뭐 차량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 아주 굉장히 세세한 항목을 다 정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집행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자체장의 좀 권한과 방향이 크게 작용한다라는 이제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업 자체가 지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어느 정도의 그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업을 벌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또 미치는 게 뭐냐면 이제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아무래도 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업을 의식해서 더 많은 뭐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지지한 사람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겠고, 또 이제 반대로 또 그런 또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장이 또 그런 어린이집에 관련된 선거 공약을 또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그래서 이제 좀 정치성이 좀 많이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정치성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그 유치원하고 좀 차이점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때 뭐 그 어떤 후보가 나와도 후보에게 뭐 이런 걸 해달라, 저런 걸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어린이집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좀 해달라, 저런 걸 해달라 이제 요구를 하면서 그 후보에게 어떤 선거 공약으로 이 어린이집 관련된 것들이 좀 포함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정치성이 작용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은 이제 교육부 관할이고, 여기 이제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아교육법, 뭐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환경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기본법.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은데 이제 한 요 정도만 제가 여기다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법들이 관련돼 있다라는 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 그만큼 학교라는 것이 좀 엄격하게, 굉장히 까다롭게 설립되고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이제 설립할 때도 이제 설립 요건이 굉장히 또 까다롭고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또 이제 이 유치원과 또 어린이집의 또 차이가 뭐냐면 그 담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매도, 증여, 뭐 교환이나 용도 변경, 담보 제공 이런 것이 이제 안 되는데, 이제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담보로 돈을 이제 은행에서 이제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치원은 이제 그런 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임대 형태는 또 불가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치원을 차리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큰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설립이 가능한데, 이제 어린이집은 좀 거기에 대해서는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좀 부담이 좀 적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아교육법 따라서 또 유자격 원장과 이제 교사를 임명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에 그 원장과 이제 교사에 관한 법률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사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교사를 몇 년 동안 한 사람이 일정 정도의 기준에 도달하면 이제 원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 또 원감으로 또 몇 년 한 사람이 다시 원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원장 자격증, 원감 자격증, 교사 자격증, 이런 자격증이 엄격하게 굉장히 여기서 이제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유아교육법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유치원과 또 어린이집의 또 차이점이 체육장인데, 그러니까 유치원은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각급 학교가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서 체육장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놀이터도 이제 우리로 치면은 놀이터인데 그 정원 50명 미만은 이제 놀이터가 없어도 되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놀이터가 없는 곳이 좀 많죠. 특히 이제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뭐 가정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관리동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체육장을 포함하지 않고 보통 이제 아파트 놀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은 데는 체육장을 따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집은, 근데 유치원은 이제 그렇지 않고 다 이제 체육장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이 법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180 이상의 수업 일수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 일수 때문에 우리가 그때 코로나 때 아이들 이제 등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거 가지고 한참 옥신각신할 때 이 수업 일수가 좀 문제가 됐었죠.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학년을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수업 일수를 어떻게 인정을 해줄 수냐 이런 거 갖고도 많이 좀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수업도 뭐 이제 수업 일수를 인정해주는 게 이제 한참 뒤에 이제 결론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수업 일수라는 것을 채워야지만 아이가 3세가 끝나고 이제 4세로 올라가고 4세가 끝나고 이제 5세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학년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치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업 일수 확보가 돼야지만 그 학년에 수업을 다 채워서 진급이 학년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유치원은 그 돌봄을 좀 이렇게 안 한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도 방과후 과정이 있고 요즘은 거의 뭐 7시까지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있기 때문에 돌봄도 일단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수업을 보통 한 2시 반 이렇게까지 하고 일찍 집에 갔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맞벌이 가족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하니까 한 5시까지 보통 방과후 과정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있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이제 한 7시까지도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법이 한쪽은 이제 영유아 보육법이고 한쪽은 이제 유아교육법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훨씬 더 많은 이제 학교 관련법이 포함이 되면서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굉장히 다르게 적용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